로스앤젤레스 인근 말리부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서부 지역의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이른바 빅1으로 불리는 대지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프랜신이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100마일의 강풍과 7피트 높이의 해일로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연안에 위치한 석유시설 가동을 중단시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대선 주자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민자에 관한 루머를 퍼뜨린 직후 인구 6만 명 규모의 중서부 한 소도시가 때 아닌 폭탄 테러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실시한 표본 조사에서 지난해 기준 미 전국의 한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가구 중간 소득은 9만 6천여 달러, 주택 소유 비율은 56.3%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 거래 업체가 면세 규정을 남용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말리부를 진앙으로 하는 진도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이른바 빅1으로 불리는 대지진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어제 오전 7시 28분 LA 카운티 서부 해변 말리부에서 북쪽으로 7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은 북위 34.070도, 서경 118.808도, 진원의 깊이는 11.6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국립쓰나미경보센터가 밝혔습니다. 첫 지진이 발생하고 2분 뒤인 오전 7시 30분에는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2.8의 여진이 뒤따랐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지질조사국은 LA 일대 주민들에게 지진 경보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진에 따른 진동은 LA 카운티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수초간 땅이 살짝 흔들리는 것이 감지됐지만 이렇다 할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소방국은 지진 대응 체계로 돌입해 관련 피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LA 일대에서는 부쩍 지진이 잦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6일 LA 카운티와 가까운 북서쪽 지역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달 12일에도 LA 카운티 내 하이랜드 파크 인근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그룹 채팅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대지진이 임박한 징조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비상키트를 공동 구매하고 책장을 벽에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인 루시 조은주 서던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잦은 지진이 전혀 대지진의 징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주 박사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1993년 이래 비교적 조용한 상태라면서 올 들어 유독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프랜신이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100마일의 강풍과 최고 7피트 높이의 해일로 해안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연안에 위치한 석유시설 가동을 중단시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시속 10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대형 허리케인 프랜신이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달치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홍수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7피트 높이의 해일도 발생했으며 거센 폭풍으로 한때 45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주민 50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고 쓰러진 나무들로 주택이 파손되고 도로 곳곳이 가로막혔습니다. 프랜신은 현재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시시피와 아칸소 등 주민 1,200만 명에게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허리케인 프랜신이 멕시코만을 강타하면서 인근 정유시설 일부가 가동 중단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2.76% 급등한 배럴당 67.1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 선물도 2.22% 급등한 배럴당 72.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프랜신 관련 피해액은 약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기상청은 평년에 비해
폭풍우가 다소 잠잠했던 남동부 지역에 본격적인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저기압 발달에 연료 역할을 하고 있어 열대성 폭풍이 허리케인으로 위력을 높이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대선 주자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민자에 관한 루머를 퍼뜨린 직후 인구 6만 명 규모의 중서부 한 소도시가 때 아닌 폭탄 테러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중서부 오하이오 소재 소도시 스프링필드에서 폭탄 테러 위협으로 경찰 당국이 대응에 나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 주요 기관과 언론 매체에 폭탄 테러 위협이 담긴 이메일이 들어와 시청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폐쇄, 대피에 나선 것입니다. 시 당국은 오전 8시 24분께 해당 메일을 확인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시청을 비롯한 주요 건물에서 대피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트럼프 후보가 TV 토론에서 스프링필드를 두고 온라인 루머를 확산한 직후 벌어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당시 토론에서 스프링필드에서 개를 먹는다, 유입된 자들이 고양이를 먹는다, 그곳 주민들의 반려동물을 먹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토론을 앞두고 온라인에 퍼진 루머를 언급한 것인데 토론 진행자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정정했음에도 트럼프 후보는 밝혀낼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롭 루 스프링필드 시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 발단인 협박 메일에 우리 공동체의 이민자를 향한 증오의 언어가 사용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프링필드는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라며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대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어제 애리조나 유세에서도 9.11 신고 기록을 언급하며 미국 유입 이민자들이 마을 공원에 거위를 잡아먹거나 개를 훔쳐먹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TV 토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간 전국 단위 지지율 격차가 종전보다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미국 전역의 성인 1,609명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해리스 후보를, 42%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밤 대선 TV 토론이 진행된 이후 이뤄져 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28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였는데 토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진 셈입니다. 실제 토론에 관련 문항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긍정적인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토론을 직접 보거나 관련 정보를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53%가 해리스 후보가 승리했다고 답했고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고 답한 비율은 24%에 그쳤습니다. 한편 두 후보는 추가 토론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샬럿 유세에서 나는 또 한 차례 토론을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의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이번 선거와 이번 선거에 걸려있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은 해리스와 바이든이 초래한 다른 문제를 포함해서 이 상황을 알고 있다며 추가 토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실시한 표본 조사에서 지난해 기준 미 전국의 한인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가구 중간 소득은 9만 6천여 달러, 주택 소유 비율은 56.3%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아메리칸 지역사회 조사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한인 인구수는 총 202만 3,5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센서스 당시 198만 9,519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1.7% 증가를 보이며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56만 4,443명에 달했습니다. 한인들의 중간 연령은 37.3세였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4%에 달했습니다. 25세 한인 중 대학 졸업자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이상 23.4%, 고등학교 졸업 14.8%, 고졸 이하 5.9% 순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은 98만 6,488명,
한국 등 해외 출생자는 103만 7,029명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해외 출생 한인들의 미국 입국 연도를 살펴보면 2000년 이전 58.2%, 2020년 이후 21.8%, 2000년부터 2009년 사이는 20.0%로 나타났습니다. 5세 이상 한인 190만 326명 중 가정에서 영어만 사용하는 비율은 43.4%로 조사됐으며 영어가 미숙한 한인은 29.3%에 달했습니다. 전국 72만 4,821개 한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9만 6,430만 달러, 개인별 중간소득은 남성 8만 2,485달러, 여성 7만 534달러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한인 중 건강보험이 없는 무보험자 비율은 6.1%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가구의 주택 소유 비율은 56.3%, 소유 주택수는 40만 7,834채였으며 중간 주택가는 58만 9,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MTA가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일대 버스 정류장이 몰리며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퀸즈 버스 노선 재설계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노리버 MTA 최고 경영자는 어제 퀸즈 자메이카에서 열린 퀸즈, 브루클린, 롱아일랜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역에서 버스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정류장 일대가 매우 복잡한 것을 알고 있다며 MTA에서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크리시로 뉴욕시 트랜짓 시장은 퀸즈 버스 노선 재설계 프로젝트와 함께 고려되는 부분이라며 플러싱뿐만 아니라 퀸즈 곳곳에 버스 노선 정류장이 몰려 혼잡한 구간이 있고 노선 중에도 불필요하게 겹치거나 정류장이 많은 경우를 해결해 버스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TA는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퀸즈 버스 노선 재편을 추진 중이며 내년 중반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경전철 인터보로 익스프레스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리버 회장은 20개가 넘는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IBX가 지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현재 세부 사항과 디자인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TA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비무장 경비원 등을 배치하면서 무임승차 건수가 유의미하게 줄고 있는 만큼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입니다. 리버 회장은 옴니로 전환한 후엔 검표원이 무작위로 단말기를 활용해 승객의 크레딧 카드를 확인, 단속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면세 규정을 남용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어제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개인이 일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에 이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렸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면세 한도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면서 이런 구멍을 통해 외국 기업들, 특히 중국에 설립된 전자상 거래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에 연간 1억 4천만 건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0억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면세 제품은 수입할 때 까다롭게 검사하지 않는 데다 물량이 워낙 급증한 탓에 위험하거나 불법인 제품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어졌다는 게 행정부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했지만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이 당국자는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와 온라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 쉬인에서 비롯됐다면서 우리는 외국 대기업들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면세 한도 허점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물량을 고려하면 남용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앞다퉈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당하고 성추행당한 여성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56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캘리포니아 테아차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은 뒤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합의금 560만 달러 중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를, 나머지 200만 달러는 교도관 2명과 의사 1명 등이 각각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교도소 관계자가 알몸 검색을 했고 약물 및 임신 검사, 병원의 엑스레이 및 CT 촬영을 한 것은 물론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장에는 이 여성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엑스레이와 CT 검사 당시 이러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등 범죄자 취급을 당했고 검색 과정에서 물이나 화장실 사용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지품이나 몸에서 밀반입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남편과의 면회를 거부당했습니다. 이 여성은 내가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이 지난 2주간 6.35%에서 6.20%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에는 7.18%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 20년 만에 최고치인 7.79%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모기지 금리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높은 주택 가격과 공급 부족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아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0년 만기 평균 이자율이 3% 안팎이었던 3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2배나 높은 수준으로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론을 받았던 주택 매도자들의 입장에서도 모기지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주택 갈아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보잉사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면서 항공기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잉사의 국제기계공 항공우주노동자협회는 어제 회원들이 4년 동안 25%의 임금 인상안에 대해 94.6%의 찬성으로 계약을 거부하고 96%의 찬성으로 파업 돌입을 결정했습니다. 보잉의 기계공들은 현재 초과 근무를 계산하지 않고도 평균 연 75,608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4년 뒤 평균 임금은 106,350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한 노조원은 지난 16년간 단 한 번의 임금 인상도 없이 일해왔다며 회사는 우리의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뉴욕시 노예 제도와 불합리함을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로어 맨하튼의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상징하는 프리덤 트레이를 만들고 뉴욕 최초의 노예 시장이 있었던 곳을 알리고 기억하기 위한 안내판도 만들 예정입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월스트리트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라는 명성을 얻기 전에 노예 거래가 이루어졌던 곳이며 200년 이상 뉴욕시는 부당한 노예 제도를 운용한 부정적인 과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조례안 시행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 45분쯤 프레즈노 지역 노스에비 스트릿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관련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총격 사망자는 35세 한인 남성 실베스터 최 씨로 밝혀졌습니다. 총격 당시 일행이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은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총을 쐈다며 총격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며 당시 보안 카메라 등을 확보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뉴욕 일원 내일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